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오늘 양대 증시는 월요일날 폭등했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800선 밑돌며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간밤에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매운맛 발언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발언에 나스닥은 1% 가까이 빠졌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시작된 지 이제 4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일주일 동안 공매도 금지 전 일주일 동안 공매도 수량이 한 2천만 주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3일에서 6일까지 2천만 주 증가했는데 딱 금지 시행하자마자 하루 만에 2천만 주가 빠졌습니다. 이게 너무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쇼커버링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는 거의 다 공매도 수량이 빠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잔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금지를 했더니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매도 포지션이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평가 금액 자체가 높아져서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거래소에서는 지금보다 공매도 수량이 더 빠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증시 거래 대금은 어떨까요? 공매도 금지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건 외국인 투자자가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당일 26조 크게 증가했다가 점점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거래량도 없고 거래 대금 자체도 한 코스닥, 코스피 합해서 10조 1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피 현재 일중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거래 대금이 4억 9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2,407선 지나갑니다. 2,500포인트 올라갔을 때 환호했는데 다시 한번 2,400포인트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아침보다 탄력은 조금 좋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도 지금 800포인트 하회에서 789선 지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 이후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2차 전지 섹터다 보니까 하락에도 조금 더 영향을 받아가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아침보다 거래량도 순매수의 폭도 조금 늘었습니다. 아침에는 전기전자 업종을 사더니 오후 들어서는 제조업종을 조금 더 많이 사고 있는 외국인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32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주목받는 쪽이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렸을 때 이 흔들림에도 변환한 주가 흐름을 이어갔던 게 바로 반도체 섹터고요.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설비 투자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장비주가 환호를 했습니다. 그 SK하이닉스 실적 나왔을 때 가장 사람들이 중요한 게 보던 게 캐펙스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캐펙스 규모가 올해보다 50% 상승했습니다. 사실 상승하는 게 당연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 규모 자체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올릴 거고 대부분을 HBM 설비 증설에 투자할 거다라고 하면서 HBM 키워드 안은 장비단, 특히 SK향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에서는 조금 반도체 제재를 계속해서 피해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맞춤용으로 조금 낮은 사양의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네덜란드의 ASML도 중국 시장 이번에 수요가 너무 좋았어서 내년에도 같이 좀 협업할 거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 회복 이야기는 들려오고 있죠. 제가 최근에 애프터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참 많이 다뤄드리는 것도 그에 대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활로 수출이 6.7% 증가할 거다.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인데 반도체가 그 수출을 이끌어줄 거다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 있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도 지금 오늘 SK하이닉스 캐펙스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계속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초미세 공정과 HBM 생산 능력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할 거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잠깐 LG엔솔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왔잖아요. 이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해질 거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이 2위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종목들, 소보장 종목들도 그대로 낙수 효과를 가져갈 거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앞으로 흐름도 정말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1월 2일도 그렇고 11월 7일도 그렇고 계속 좀 보여드렸던 화면이
화면인데요. 11월 7일 화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노란 박스는 외인 기관이 폭풍 순매수하는 종목이고 재밌는 건 제가 SK 하이닉스 향 종목이 오늘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미 반도체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2시 30분 이후부터 전개가 되었습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외인 기관 정말 많이 담고 있고 TC 본더 공급하는 걸로 유명하죠. STI도 오늘 상승세 강합니다. 리플로우 장비 측면에서 프로텍은 삼성향, STI는 SK 하이닉스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 더 탄력도가 높은 쪽에 SK향, STI 종목이고요. 테스트 소켓에서도 TFE보다는 ISC가 조금 더 높은 탄력을 보여주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자, 2024년도에 이 업체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2024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 상승률을 보이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5배나 증가할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166%, 주성 엔지니어링도 294%로 보통은 장비 주들이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오테크닉스나 유진테크는 정확한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이쪽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PSK홀딩스가 가장 높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0.4% 상승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가 8%, 하나 마이크론 6%. 이 중에서 좀 가장 부진했던 게 이수페타스인데 오늘 다행히도 좋은 성적 보여줍니다. 5%의 급등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저희 제약바이오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시장이 보통 안 좋을 때 조금 더 부각받는 그런 측면이 있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제가 10월 20일 정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관련 종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 폐렴 이슈를 받는 관련주가 조금 더 많이 생겨서 들고 와봤고요. 중국에서 급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어서 국내 의료진들이 우리도 폐렴 넘어오는 거 시간 문제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질병청 측에서는 코로나19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현저히 낮은 수치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첫 유행성 감염병이라는 게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폐렴 감염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걸리고 있고 또 이게 주로 겨울에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계속 쌀쌀해지고 있어서 마이코플라즈마의 폐렴에 공포감이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오늘 가장 강했던 게 위더스 제약과 맥 ICS, 텔콘 RF 제약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맥 ICS는 아침에 상한가 직행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인공호흡기 파는 업체입니다. 위더스 제약, 또 폐렴 치료제를 직접 생산하고 있고 텔콘 RF 제약은 뭐 일반 의약품부터 전문 의약품까지 여러 가지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로 일찍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주가가 계속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고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광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동제약도 오늘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주목받았던 관련주는 지금 시세가 다 떨어지고 최근에 다 새롭게 주목을 받는 폐렴 관련주들이 조금 더 시세를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외에도 BC월드제약, 팜젠사이언스도 일전에 폐렴 관련주로 주목받은 적이 있어서 들고 와봤고요. 계속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또 한 번 시세를 주고 있길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신제약을 제가 따로 파스 명가로 소개해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창사 이래 역대급 매출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국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이쪽 모멘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젠큐릭스도 오늘 시세 강합니다. 자회사에서는 유방암 장비 진호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모 회사인 젠큐릭스 쪽에서는 대장암 검사가 건강보험이 100%가 적용이 된다. 호재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루닛도 제가 일전에 스코프 IO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주가가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의료 AI 테마가 계속 집중을 받고 있고요. 캔서 문샷에 이어서 캔서X의 첫 국내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파마도 이런 이슈 있고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